코인과 토큰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주 혼용되는 개념이지만 그 본질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인은 자체적인 블록체인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다. 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로서 중앙기관 없이 개인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추가하여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반면 토큰은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되어 운영되는 암호화폐로 자체 블록체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ERC-20 토큰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보안성과 기능을 공유하면서도 개별적인 목적을 갖는다. 대표적인 토큰으로는 유니스왑 UNI, 체인링크 LINK, 테더 USDT 등이 있으며 각각 탈중앙화 거래소, 스마트 계약 기반 데이터 제공, 스테이블 코인 역할을 수행한다. 코인과 토큰의 가장 큰 차이는 자체 블록체인의 존재 여부다. 코인은 네트워크의 운영을 위한 기본 단위이며 네트워크 내에서 거래 수수료나 보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반면 토큰은 특정 서비스나 플랫폼 내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용 목적에 따라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결제 토큰 등으로 구분된다. 유틸리티 토큰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서 사용되며, 증권형 토큰은 주식처럼 자산의 소유권을 디지털화한 형태다. 결제 토큰은 단순한 교환 매개체로 활용된다. 암호화폐의 근본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전통적인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서는 모든 거래 기록이 은행이나 정부와 같은 중앙기관에 의해 관리된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가 동일한 원장을 공유하고 유지함으로써 탈중앙화를 실현한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투명성과 보안성이다. 모든 거래 내역은 변경이 불가능한 형태로 블록에 기록되며, 이 블록들은 체인 형태로 연결된다. 블록체인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전송하면 해당 거래는 네트워크에 전파된다. 이후 네트워크의 노드들이 이 거래를 검증한 후 블록에 포함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알고리즘 작업 증명, 지분 증명 등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다. 비트코인의 경우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하며, 이는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복잡한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거래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반면 이더리움 2.0과 같은 새로운 네트워크들은 지분 증명 방식을 채택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블록체인이 가지는 탈중앙화의 의미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는 은행이 거래를 중개하고 정부가 규제를 가하며 사용자는 중앙기관을 신뢰해야 한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는 제3자의 개입 없이도 개인 간의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국가나 기관의 개입 없이도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특히 금융 접근성이 낮은 국가나 지역에서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스마트 컨트랙트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더리움이 대표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탈중앙화, 금융 DeFi, NFT, 게임,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계약 시스템에서는 법적 서류와 중개자가 필요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상에서 코드로 작성된 계약을 자동으로 실행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중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금융 산업에서는 기존 은행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결제 시스템에서는 국제 송금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NFT를 활용한 예술 및 콘텐츠 시장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을 통해 증명하는 방식이 발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코인과 토큰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혁신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코인은 자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토큰은 특정 블록체인에서 발행되어 개별적인 용도로 사용된다.
블록체인은 중앙 기관 없이도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금융, 계약, 예술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암호화폐의 역사는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비트코인의 개념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중앙화되어 있고 신뢰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뢰할 필요 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결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중앙 기관 없이 개인 간의 직접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작업 증명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채굴자들이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여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구조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보안이 유지되며 동시에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설계되었다. 비트코인은 처음에는 소수의 개발자와 기술 애호가들 사이에서만 사용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 한 사용자가 1만 BTC를 주고 피자 2판을 구매한 사건은 비트코인이 실제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다. 비트코인의 성공 이후 많은 개발자들이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깨닫고 이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단순한 결제 기능을 넘어서 블록체인 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이다.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블록체인을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계약과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분산형 컴퓨팅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코드 기반 계약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자산이 전송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계약 방식보다 훨씬 신뢰성이 높고 중개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등장으로 인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다양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디센트럴라이즈드 애플러케이션즈 DApPS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DeFi와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이 있다. 디파이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탈중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들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지만 디파이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동으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블록체인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중개 수수료 없이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기존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혁신으로 평가받는다. NFT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증명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NFT는 특정 디지털 자산이 유일하다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희소성을 부여한다. 이 일을 통해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블록체인 상에서 판매하고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디지털 아트, 게임 아이템,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NFT가 활용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비트코인의 탄생 이후 이더리움과 스마트 컨트랙트가 등장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금융, 예술, 게임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다. 특히 디파이와 NFT는 블록체인의 실용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은 블록체인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도 블록체인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솔라나, 폴카닷, 카르다노 등 여러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등장하여 더 빠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확장성과 보안성을 개선하며
블록체인이 대중적으로 더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결국 비트코인의 탄생에서 시작된 암호화폐의 역사는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 금융과 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술 혁신으로 발전해왔다. 블록체인은 기존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블록체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중앙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모든 거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오랜 기간 동안 신뢰와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함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높은 거래 수수료, 송금 시간의 지연, 금융 소외계층의 발생, 정부와 기관의 개입 등 다양한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암호화폐이며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인은 금융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코인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은행과 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모든 금융 거래는 이러한 기관들의 관리하에 이루어진다. 개인이 돈을 송금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며 때로는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국가 간 송금의 경우 중개은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완료되기까지 수일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사용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정 국가에서는 정부의 통제로 인해 개인의 자산이 제한되거나 몰수되는 경우도 있으며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코인은 이러한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의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은 모든 거래 내역이 분산 원장에 기록되며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된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이 요구하는 신뢰 기반의 구조를 기술적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중개자를 없애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러한 방식 덕분에 사용자는 더 빠르고 저렴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산을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은행이 필요 없는 금융 시스템이라는 점은 암호화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는 은행 계좌가 있어야만 금융 거래가 가능하지만 암호화폐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금융 소외계층에게 큰 혜택을 제공한다. 전 세계에는 아직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은행 계좌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자유롭게 송금하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이나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암호화폐는 글로벌 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국가 간 거래 시 복잡한 절차와 높은 수수료가 발생하며 환율 변동 등의 문제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존재한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국경을 초월한 거래가 가능하며 특정 국가의 법률이나 규제에 의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대표적인 코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사용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를 더욱 통합시키고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는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은행이 사용자의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며 사용자는 필요할 때만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개인이 자신의 지갑을 직접 관리하며 개인 키를 통해 자신의 자산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개인 금융의 자유를 극대화하며 정부나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도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특히 경제적 불안정이 높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가 자산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의 실질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입증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암호화폐의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은 금융 혁신을 촉진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보수적인 운영 방식과 엄격한 규제로 인해 변화가 더디지만, 암호화폐는 빠르게 발전하며 새로운 금융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탈중앙화 금융 DeFi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DeFi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대출, 예금, 보험, 거래소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중개자 없이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더 낮은 비용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NFT와 같은 새로운 개념도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NFT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예술, 음악, 게임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는 쉽게 복제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NFT는 특정 디지털 자산이 유일함을 보장하여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으며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전통적인 예술 시장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인 금융의 자유를 확대하며 글로벌 경제를 더욱 통합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은행 없이도 누구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 간 거래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도 안전하게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향후 암호화폐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술임은 분명하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넘어 개인이 자신의 금융을 더욱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암호화폐는 기존 금융 시스템이 가진 여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자 투자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높은 수익률과 성장 가능성, 소액 투자 접근성, 실시간 거래와 빠른 유동성, 그리고 다양한 활용처는 코인을 투자 자산으로서 매력적으로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암호화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높은 수익률과 성장 가능성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는 지난 10여 년 동안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여주었다. 초기에는 몇 센트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천 배 이상 상승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물론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가격 하락의 위험도 존재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암호화폐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특히 암호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으며, 기업과 기관들도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암호화폐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소액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전통적인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일정한 자본이 필요하고 거래를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단 몇천 원부터도 투자가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소액 투자자들은 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이용해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점진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자동 거래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레버리지 거래를 통해 투자 전략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암호화폐의 또 다른 큰 장점은 실시간 거래와 빠른 유동성이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은행의 운영 시간이나 증권 시장의 개장 시간에 따라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며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하다. 이는 투자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자신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암호화폐는 거래 속도가 빠르고 몇 분 안에 전 세계 어디로든 송금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매우 효율적이며 특히 국제거래에서 높은 수수료나 긴 송금 시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코인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그 활용성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암호화폐는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 결제, 계약, 예술, 게임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일부 국가에서 법정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하며 기업들도 이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나 여행 관련 플랫폼에서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암호화폐를 사용해 거래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높은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블록체인 기술은 계약의 자동화와 투명성을 보장한다. 전통적인 계약 시스템에서는 중개자가 필요하고 계약 이행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면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며 중개자의 개입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금융 서비스, 부동산 거래,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다. NFT 시장 역시 암호화폐의 새로운 활용처로 떠오르고 있다. NFT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술로 예술품, 음악, 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는 쉽게 복제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특정 자산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작품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으며 판매할 수 있으며 게임 개발자들은 게임 내 아이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하여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게임 산업에서 암호화폐는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게임 내 자산을 실제로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거래할 수도 있다. 기존 게임에서는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사용자의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아이템이 NFT 형태로 발행되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는 게이머들에게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며 게임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또한 탈중앙화 금융 DeF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DeFi는 전통적인 금융기관 없이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대출, 예금, 이자, 농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검사가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할 수 있지만 DeFi 플랫폼에서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여 자동으로 대출이 실행된다. 이는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는 높은 수익률과 성장 가능성, 소액 투자 접근성, 실시간 거래와 빠른 유동성, 그리고 다양한 활용처라는 장점을 통해 기존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인은 투자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결제, 계약, 예술, 게임, 금융 서비스 등 여러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면 앞으로도 그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암호화폐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기술로서 높은 보안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중앙기관이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관하는 방식이지만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원장을 관리하는 분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가 조작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보안 구조는 해킹과 데이터 위조를 방지하는 강력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암호화폐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보안 강점 중 하나는 거래의 기록이 변경될 수 없다는 점이다.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거래가 블록 단위로 기록되며 한 번 기록된 블록은 이후 블록들과 연결되면서 변경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작업 증명이나 지분 증명과 같은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네트워크가 스스로 검증하고 보호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경우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하여 채굴자들이 연산 작업을 수행해야만 블록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공격자가 네트워크를 조작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안전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위협 중 하나가 바로 51% 공격이다. 이는 특정 집단이 네트워크의 해시파워 연산 능력의 51% 이상을 장악할 경우 발생하는 공격 방식으로, 공격자는 과반수를 차지한 상태에서 이중 지불 등의 조작을 시도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소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는 51% 공격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51% 공격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네트워크의 해시파워를 분산시키고 더 많은 참여자가 채굴이나 검증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대형 블록체인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채굴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한 집단이 51% 이상의 연산 능력을 장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면 해시파워가 낮은 소규모 프로젝트는 공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 알고리즘을 변경하거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이 활용된다. 지분 증명 방식도 51% 공격을 방지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분 증명 방식에서는 연산 능력이 아니라 보유한 암호화폐의 양에 따라 블록 검증 권한이 주어지며, 공격자가 네트워크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전체 암호화폐의 5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공격자의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이더리움 2.0과 같은 최신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지분 증명 방식을 채택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또 다른 요소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자동 실행이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중개자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존의 계약 시스템에서는 법정 문서와 중개인이 필요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면 계약 조건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며 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가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도 있다. 코드의 오류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할 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2016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던 탈중앙화 자율 조직 DAo의 해킹을 당해 수백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이 탈취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더리움은 하드포크를 단행하여 기존 네트워크와 새로운 네트워크로 분리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드 감사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수정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다중 서명 멀티 마이너스 시그너처 기술을 도입하여 하나의 키가 아닌 여러 명의 서명이 있어야만 특정 거래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는 방식도 보안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블록체인의 보안성과 신뢰성은 암호화폐가 실질적인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블록체인은 오랜 기간 동안 강력한 보안성을 유지하며 신뢰를 구축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점점 더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같은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기반 화폐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블록체인의 신뢰성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을 도입하거나 보다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이 이를 포함한다. 특히 양자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암호화 기술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 저항성 암호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결국 블록체인의 보안성과 신뢰성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블록체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다만 보안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시초이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디지털 자산이다.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사용한 개발자가 비트코인 100서를 발표하면서 시작된 이 코인은 중앙기관 없이 개인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을 제안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방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며 2100만 개라는 한정된 공급량을 통해 희소성을 보장한다. 이는 디지털 금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주요 이유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법정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운영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졌고 주요 기업들이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트랜잭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높은 거래 수수료와 에너지 소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기술적 개선이 시도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비탈릭 부테린을 비롯한 개발자들은 블록체인을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할 수 있는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확장하고자 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중개자의 개입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NFT, 게임,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블록체인 생태계가 형성되었다. 이더리움의 핵심적인 강점 중 하나는 높은 확장성과 유연성이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수많은 프로젝트가 개발되었으며 디파이 DeFi 시장과 NFT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덕분이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하면서 네트워크 혼잡과 높은 가스비 거래,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었으며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보다 친환경적이고 확장성이 높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솔라나는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고속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이 처리 속도 문제로 인해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솔라나는 높은 처리 속도와 낮은 거래 수수료를 제공하면서 주목받았다. 솔라나는 지분 증명 방식과 역사 증명 방식을 결합하여 초당 수천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높은 처리 능력 덕분에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NFT, 게임,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솔라나는 네트워크 다운타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중앙화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솔라나의 구조상 일부 노드가 네트워크를 과도하게 지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에 위배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솔라나는 빠른 거래 속도를 필요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리플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을 결합하여 효율적인 국제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국제 송금은 높은 수수료와 긴 처리 시간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리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더 빠르고 저렴하게 자금을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XRP는 리플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여 금융기관들에게 실용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리플은 중앙화 논란과 규제 문제로 인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리플사는 XRP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탈중앙화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법적 분쟁이 진행되면서 XRP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폴카닷은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다. 기존의 블록체인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이동이 제한적이었다. 폴카닷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개의 블록체인을 연결할 수 있는 패러체인 구조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각 블록체인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서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폴카닷의 핵심적인 특징은 확장성과 유연성이며 이를 통해 맞춤형 블록체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폴카닷 생태계로 유입되고 있다. 또한 폴카닷은 지분 증명 방식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들이 네트워크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각의 암호화폐는 고유한 특징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자산을 선택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가장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평가받으며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솔라나는 높은 처리 속도를 통해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리플은 금융기관을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폴카닷은 블록체인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블록체인의 발전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함께 더 많은 활용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전략이 존재하며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코인 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와 단기 트레이딩은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다. 장기 투자는 암호화폐의 미래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오랜 기간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표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시가총액이 큰 코인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방식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상승세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특히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를 보존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자들에게 선호되는 자산이다. 장기 투자 전략을 활용할 경우 가격이 급등락하는 시점에서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가격 구간에서 꾸준히 매입하는 방식이 유효하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가격이 낮을 때 더 많은 코인을 확보할 수 있으며 평균 매입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반면 단기 트레이딩은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이다. 이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지만 적절한 매매 타이밍을 잡을 경우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단기 트레이딩에는 다양한 기법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스윙 트레이딩 등이 있다. 데이 트레이딩은 하루 동안 매매를 여러 번 반복하여 소폭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누적하는 방식이며 스캘핑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거래를 반복하여 초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스윙 트레이딩은 특정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을 분석하고 일정한 가격 흐름을 기반으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단기 트레이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과 시장 심리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차트 패턴, 이동 평균선, 거래량 분석 등을 활용하여 매매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동시에 손실을 제한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스테이킹은 암호화폐를 특정 네트워크에 예치하여 보상을 받는 투자 방식이다. 이는 은행의 예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유한 코인을 네트워크의 운영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잠가두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특히 지분 증명 방식 파스를 사용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주로 활용되며 대표적인 스테이킹 가능한 코인으로는 이더리움, 솔라나, 폴카닷 등이 있다. 스테이킹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자가 코인을 보유하면서도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으며 코인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스테이킹에는 일정 기간 동안 자산을 인출할 수 없는 락업라크 마이너스업 기간이 존재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의 변동성과 스테이킹 보상률의 변동성도 고려해야 한다. 디파이 DeFi이자 농사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활용하여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예금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중앙기관이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디파이 플랫폼에서는 사용자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거나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디파이 플랫폼으로는 유니스왑, 커브, AVE 등이 있으며 이들은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대출, 예금, 스왑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파이이자 농사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스마트 컨트랙트 해킹, 프로젝트의 실패, 갑작스러운 유동성 문제 등의 리스크도 존재한다. 따라서 디파이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는 해당 플랫폼의 신뢰성, 보안성, 유동성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NFT와 메타버스 투자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투자 방식이다. NFT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예술, 음악, 게임, 부동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아트 시장에서 NFT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 클래스로 자리 잡았으며 희소성과 소유권을 보장하는 특성 덕분에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NFT 투자자는 특정 NFT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매 결정을 내린다. 인기 있는 NFT 프로젝트일수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유동성이 낮거나 관심이 줄어들 경우 가격이 급락할 위험도 존재한다. 메타버스 투자는 가상현실과 블록체인이 결합된 새로운 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프로젝트로는 디센트럴랜드, 더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 등이 있으며 이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세계에서 토지를 구매하거나 아이템을 거래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가상 경제 내에서의 자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메타버스 부동산이나 가상 아이템을 미리 확보하여 향후 시장 가치가 증가할 때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 전략이 존재하며 각 전략은 투자자의 성향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장기 투자와 단기 트레이딩은 기본적인 투자 방식이며 스테이킹과 디파이이자 농사는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NFT와 메타버스 투자는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적인 투자 방식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각 투자 전략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와 리스크 감내 수준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변동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갖추는 것이 암호화폐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암호화폐 투자는 높은 수익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하는 투자 방식이다.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보안상의 위협이 존재하며 투자자의 심리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서는 변동성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해킹과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며 올바른 투자 마인드셋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비해 코인의 가격 변동폭이 크며 단기간 내에도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1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알트코인의 경우 이보다 더 심한 가격 변동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변동성은 단기 트레이더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감정적인 매매를 지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동성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은
평균 매입 단가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 특정 시점에서의 가격 급등락에 의한 영향을 줄일 수 있으며 시장이 하락할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도 한 번에 전량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손절매 전략을 설정하는 것도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다. 특정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자동으로 손절매를 실행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은 급격한 하락장에서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손절매 기준을 너무 촘촘하게 설정하면 일시적인 변동성에 의해 불필요한 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또 다른 큰 리스크는 보안 위협과 해킹의 위험이다. 암호화폐는 중앙기관 없이 개인이 직접 자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이 보안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자산이 해킹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거래소 해킹, 피싱 사기, 개인 키 유출 등 다양한 보안 위협이 존재하며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보안 사고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사례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보안 수칙 중 하나는 안전한 지갑을 사용하고 개인 키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암호화폐 지갑은 크게 핫월렛과 콜드월렛으로 나뉘며 핫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콜드월렛은 오프라인 상태에서 보관되는 지갑을 의미한다. 거래소나 웹 기반 지갑은 편리하지만 해킹의 위험이 있으며 대량의 자산을 보관할 경우 콜드월렛을 활용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거래소의 보안성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신뢰할 수 있는 대형 거래소를 선택하고 2단계 인증 EFA를 활성화하며 출금 주소 화이트리스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보안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특히 2단계 인증을 설정하면 해커가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탈취하더라도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정이 보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싱 공격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보안 전략이다. 피싱 사기는 해커가 공식 거래소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사칭하여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 위장된 링크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식 웹사이트 URL을 항상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해 온 암호화폐 관련 메시지에 대해 항상 의심을 가지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암호화폐 투자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올바른 투자 마인드셋을 갖추는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며 감정적인 매매가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투자자는 명확한 투자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일관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공포와 탐욕에 의해 매매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가격이 급등할 때 과도한 기대감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가격이 급락할 때 공포심에 의해 손절매를 반복하는 것은 장기적인 수익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투자자는 시장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논리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매매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호화폐 시장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적인 발전과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암호화폐 투자자는 항상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지속해야 한다. 시장의 변화는 빠르게 이루어지며 새로운 프로젝트와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투자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단순히 남들의 조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장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암호화폐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동성과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안 위협에 대비하며 올바른 투자 마인드셋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감정적인 매매를 피하고 철저한 보안 관리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며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 전망은 각국 정부의 규제 변화, 기업과 기관 투자가의 참여 증가,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등장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현재 암호화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이를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규제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각국 정부의 규제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다. 현재 암호화폐는 법적으로 명확한 지위를 확립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국가마다 규제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면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중국은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하면서 강력한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 시스템과 통합하려는 노력을 보이며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고 세금 체계를 구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 암호화폐 시장은 단기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내에서 더욱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규제 없는 시장은 투기와 사기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강한 규제는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들은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같은 기관들은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기존 법률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과 기관 투자가의 진입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소다. 초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했던 암호화폐 시장이었지만 현재는 글로벌 기업들과 대형 금융기관들도 암호화폐 투자와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한 대표적인 기업이며 페이팔과 같은 결제 기업들은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같은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입하며 기업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관 투자가의 참여는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존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평가받았지만 대형 기관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시작하면서 시장이 더욱 성숙해지고 있다. 특히 블랙록, 피델리티와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암호화폐 기반의 펀드를 출시하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는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또 다른 요소다. 현재 중국은 디지털 위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미국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CBDC는 기존의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한 형태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암호화폐와는 차이가 있으며 탈중앙화보다는 중앙화된 디지털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CBDC가 도입되면 기존 금융 시스템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디지털 화폐가 확산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보다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정부가 CBDC를 통해 금융을 중앙 집중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개념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CBDC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CBDC와 암호화폐를 병행하여 운영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국가는 CBDC를 도입하면서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각국의 CBDC 정책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결국 암호화폐의 미래는 정부의 규제 정책, 기업과 기관 투자가의 참여 수준,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도입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이슈와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형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점점 더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도 규제의 틀을 마련하면서 제도권 내에서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도 변화하는 환경을 빠르게 파악하고 정부의 규제 방향과 기업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가격 상승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암호화폐는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은 중앙기관이 모든 거래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는 이러한 중앙 집중화된 금융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은 기존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 암호화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개인 금융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점이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은행 계좌 개설, 대출 신청, 해외 송금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와 높은 수수료가 요구된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이용하면 이러한 과정이 불필요해지고 누구나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은행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암호화폐를 통해 금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암호화폐는 국경을 초월한 금융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든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국가별로 다른 법률과 규제로 인해 국제거래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암호화폐는 동일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간 장벽 없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 이는 특히 해외 송금 시장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존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국제 송금 서비스보다 더 빠르고 저렴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몇 분 안에 전 세계 어디로든 자금을 보낼 수 있으며 기존의 은행 송금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로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암호화폐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거래 내역을 분산 원장에 기록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된다. 이는 금융 부정부패를 줄이고 불법적인 금융 활동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중앙기관이 거래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가 공개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 한편 기업과 기관 투자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대형 금융기관과 글로벌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암호화폐는 점점 더 제도권 금융과 통합되고 있다. 미래의 투자자로서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는 단순한 금융 혁신을 넘어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며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탈중앙화 금융 DeFi,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메타버스, 경제 등 암호화폐 기반의 새로운 금융 모델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미래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암호화폐 투자를 고려하는 미래 투자자들은 단순히 가격 상승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금융 환경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암호화폐의 본질적인 가치와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리스크 관리와 보안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규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투자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시장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단순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금융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더 효율적이고 자유로운 금융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암호화폐는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코인이 바꾸는 미래는 개인이 금융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다. 미래 투자자로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하며 올바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암호화폐가 만들어갈 새로운 금융 시대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며 이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미래 금융 환경에서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